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사후 선거 평가가 한창인데 이 얘기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우리 소장님께서 최근에 청년 세대를 두고 이제 매불쇼에서 발언한 정준희 교수에 대해서 크게 쓴소리를 했는데 좀 이게 글만 봤을 때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적 측면에서 비판을 하게 된 건지 좀 듣고 싶거든요. 정준희 교수랑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정준희 교수가 100분 토론을 진행했을 때 제가 뭐 거의 한 분기에 한 번씩은 뭐 나간 것 나갔었어요. 같아요. 분기에 한 번씩. 네. 그러면 제작진들이 부르니까 나갔죠. 그래서 뭐 토론 잘 하고 그랬는데 100분 토론 그만두고 나서 어느 유튜브에 가가지고 저에 대해서 대단히 폄하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는 뭐 그 유튜브를 보지 않아가지고 몰랐는데 누가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100분 토론을 진행했구나. 근데 나는 그때 정준희 교수에 대해서 대단히 좀 칭찬한다고 호감도도 표현을 했는데 예의도 표하고. 네. 그랬는데 나한테 그런 적대감과 뭐 폄하하는 무시하는 그런 인식과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또 페북에다 글을 썼죠. 네. 남들이 아무리 정준이가 천박한 지식인이라고 그냥 말만 잘한다고 지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정준이가 대단한 지식인이고 말도 잘하는 논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 그때 당시에 글이. 예. 네. 근데 방송에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네. 썼어요. 그렇겠지, 페북에다가. 당연히. 예.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생각과 뭐 자신들과 판단이 다른 사람들은 몽둥이로 권력으로 청년 세대 네. 일부를 두고 아. 한 얘기였죠. 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음. 식으로 얘기하길래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나랑 얘기가 다르면 그냥 두드러 패요. 그냥 적대시해요. 듣지 않아요. 발로 차버려요. 지식인이 어떻게 그래요? 저분은 언론의 자유를 얘기했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민주주의 교육 다시 받아야지 그러면. 그럼 장동혁과 저 사람도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네. 집단의 자기 신념을 저렇게 과격한 단어를 동원해서 표현한다라는 것은 민주 시민의 자격, 언론학자로서의 자격, 방송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페북에다가 좀 욕을 써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발언을 저도 봤는데 네.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몽둥이를 드는 방식이라 그랬는데 일단 몽둥이란 표현 자체가 어떻게 합법적이가 너무나 있어요? 이 군사 시대적인 용어잖아요. 우리가 몽둥이 하면 떠오르는 그러니까 게 이제 그렇죠. 합법적인 그렇잖아. 방식으로 그러니까, 네. 몽둥이라면 이제 징벌한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건데 네. 이거를 이제 몽둥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몽둥이를 든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교조적인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시키기 위한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냐. 그거는 민주 시민이 아니죠. 그리고 그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2030 세대에 대한 지독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적대감 같은 게.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저는 세대적으로 약간 끼어서 좀 이해가 안 맞아요. 되는 네. 측면인 건데 제 아이들이 아직은 대학생 이렇게 유권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이제 10살, 20살 위에는 당연히 유권자를 자제를 둔 분들이 많잖아요, 집에. 그 정준희 교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가요? 제가 정준희 교수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잘 몰라요, 뭐.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인데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투표를 하는 자기 아들과 자식을 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문을 닫고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세대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임스 딘 나온 영화 있잖아요. 이유 없는 반항은 없다. 그리고 아, 당연하죠. 사자성어로 네. 조반율이 모든 반란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하는데 그 원인 제공자는 현 체제고 기성세대입니다. 아니 예, 그렇습니다. 모두가 네. 이제 저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한번 사과드리고 오늘 사과를 너무 많이. 왜 사과했어 또? 제 탓이라고. 아. 전 젊은 애들이 그리고 이 얘기가 뭔가 그런 사고를 좀 가지고 맥락이 있어요. 뭐였냐면 지방선거 분석을 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이 출구조사 해보니까 이제 정원호 말고 오세훈 많이 찍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예. 정상적이라면은 왜 2030이 저렇게 오세훈을 찍었을까? 그렇지. 네. 네. 우리가 그렇게 경멸하는 장동혁당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을 왜 찍었을까? 냉철하게 분석해야지. 이 새끼들 나쁜 이상한 생각 있구나. 몽둥이로 두드러 패자, 교육시키자. 이게 맞냐고. 저처럼 차라리 이준석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준석당이라고. 그러니까 어설픈 지적 우월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저는 강박관념 아니면은 피해의식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강박이나 피해 제가 이기시다. 봤을 때는 이제 그게 독재에 의한 발전 국가든
거기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든 우리가 전부 다 집단주의 문화에 맞아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그래서 진단입니다. 예. 집단주의적 발전, 집단주의적 평등 이런 것들이 인국공 사태 때 한번 터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 저희는 좀 못 살았지만 이른바 개천용이 가능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세대 이 사다리가 많이 계층의 사다리도 많이 다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또 요즘 더 청소년들이 코로나 겪으면서 개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립화되는 경향도 있고 이런 숱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해결책 어떤 거예요? 완전 고용국가. 완전 고용국가. 그만해. 네, 전 국민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요. 그만. AI를 통해서 뭘 합니까? AI를 통해서. 네. 그만. 근데 불가능한 걸 왜? 제가 아니 생각을, 목표지 목표.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가 이제 2016년도에 박근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대학생들의 주도로 전국의 촛불이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온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메시지를 늘 청년들에게 줬었냐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돌아봤을 때 진보 정권이 과연 기회를 평등하게 줬고 그럼요. 과정은 공정하게 했고 결과는 그러면은 뭐 정의로웠냐. 정의로웠냐. 이걸 반문을 해볼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참정권 투표에서 이렇게 터진 거는 그동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좋아서 그쪽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싫어하는 반민주당 정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기회도 평등하게 안 줬다. 과정을 봐라.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선거를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느냐들이 어디서 터졌냐. 미디어가 아니라 SNS 스레드. 그러니까 네. 그들만의 전파력이 정말 빠른 곳에서 맞아요. 무섭게 번지더라고. 네. 그건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돼. 그리고 좀 민주당 분들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2030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표현이요? 예. 극우화됐다.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아니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걸 극우화됐다라는 걸로 포장을 해버리면은요 영원히 대화 안 2030 되는 거지 뭐, 세대에게 접근도 그냥. 못하는 예.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냉철하게 차분하게 박진영 원장님 같은 분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또 컨설팅도 하고 얘기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저분이 진짜 되게 철학적인 깊이가 있어가지고 상황을 과거에 빗대가지고 상당히 냉철하게 분석을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상당수는 민주당과 이제 5060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이라는 굉장히 역사적 경험을 한 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득권위가 주류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티테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네. 제가 봤을 때 박근혜 탄핵 이후 민주당이 거의 주류가 됐어요. 우리 사회에 주류가 됐는데 성장 담론도 약하고 아직도 과거의 이 집단주의적 있지 않습니까? 권위의식 이런 것들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른바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군중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거든. 이거 이제는 개별적인 개인의 자유 중심, 개인 간의 경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걸로 좀 바뀌어야 돼요. 네. 이 댓글에 뭐 저희 칭찬 글이 있는데 네. 제가 분석을 잘하고 만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맞다. 구독과 좋아요. 예, 아니 상당히 구독도 필요 중요합니다. 없어. 예. 일단 좋아요를 좋아요부터 눌러야 보는 거예요. 예. 우리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가 알고리즘에 잘 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이런 네. 귀한 프로그램 음. 이거 많은 분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그래도. 눌러주시고 네. 기회가 된다면 내일 아침에 7시 10분에 장성철의 뉴스 명당 얘기 94.5 하나 했습니다. 제가 지금. 네. 오늘은 들어오셔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아니 네. 그리고 이 댓글은 제가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네. 도시의 농부님 굉장히 애청자신데 솔직히 정치 비상구는 구경 기자 슈퍼챗 댓글을 그대로 읽지 않아 슈퍼챗 쏠 기분이 안 납니다. 아마도 이제 어떤 맥락에서 제가 말씀 주신지를 어제 방송도 그렇고 다 이해가 갑니다. 네. 이제 뭐 제가 핑계를 대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댓글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추려주는 것들을 올려주면 맞아요. 제가 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출연자에 대해서 공격적인 비난을 한다거나 뭐 진영에 과도한 상처 주는 글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스로 윤리에서 어떻게 보면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제가 아무리 우리 시청자 의견이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그걸 나중에 사후에 독해를 다 해봅니다만은 우리 방송을 하는 또 출연자들의 인격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했던 오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도 공평하게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말 진실하게 좀 호소를 드린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프로딩딩 공통님 같은 경우에는
이광재는 노무현 대통령 팔지 마세요. 정신은 따르지도 않는데 본인은 평택 안 가고 김용남 후보만 사지로 몰아넣었죠. 이광재는 정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 네. 골드메론님 같은 경우에는 딴지는 대놓고 반명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 별이 조아님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의 욕설이 몸과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이런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준희 교수는 1971년생 54세니까 나보다 어리구만. 우리 선생님보다 어린가요? 한 살 어리네. 어디? 55, 54. 보니까 지금 제일 무서워요. 한 살 같은 차이가. 나이지 뭐. 60년대를 살아보지도 못하셨고. 야, 이러니까 2030들이 지금 안 좋아하는 거지. 아우, 지금. 어르신들. 나이 자랑하니까 한 살 한 살. 어디서 어린 지금. 사람이 마야 형을 욕하고 막. 그리고 그래. 럭키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쌍욕 발언하는 빅스피커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장수영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네.